요새 다오라고 하잖아요. 웹 3.0, NFT 이런 조직 커뮤니티들이 다 디스코드에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서 일단 빌드업을 해보자. 겟업타운은 우리의 우주선, 디스코드는 실시간으로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면 노션은 아카이빙이랑 진행 상황 체크하는 용도로 힙하고 핫한 툴만 다 사용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우리 마음, 이 진정성 그거를 되게 감사하게 알아봐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감동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다능인 커뮤니티 사이드를 만들고 있는 꽃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혜윤님은 사실 우리 요즘사에 나오셨었죠. 2020년 말이었나요? 그때쯤에 맞아요. 다능인 그리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한번 출연해 주셨었고 저희 채널에서 되게 좋아하는 영상 중 하나예요.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그 영상을 찍은 지 1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막 주 5일 출근하는 삶에서 독립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저한테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자리를 잡기도 했고 그때 이제 이야기했었던 사이드 커뮤니티도 구독해주신 분들도 많아지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저의 일처럼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요즘사가 하는 주제가 작고 새로운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사이드가 그 사이에 좀 새로운 시도를 또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때는 혜윤님 혼자였는데 꽃피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2017년인가? 꽃피님이랑 사실 처음에 만난 것도 커뮤니티였어요. 독서 모임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됐고 한 5년 정도를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행보를 서로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작년에 NFT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8주차 클래스를 같이 들으면서 저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꽃피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데 잠깐만 사이드 커뮤니티에 만약에 꽃피님 같은 한 명이 이제 조인을 하면 내가 생각만 했던 것들을 내가 부족한 면들을 채우고 그리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사이드니까 본업이 아니어도 된다.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1월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이드에서 큐레이터이자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뉴스레터를 쓴다든지 아니면 저희 공식 커뮤니티 채널 디스코드를 운영하고 게더링을 만들고 멤버들과 좀 유대감을 늘리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부럽다. 이런 진짜 잘 맞는 팀원들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실 테지만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사이드가 어떤 곳인지 다능인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다능인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제가 이거를 처음 만들게 됐던 거는 사실 이제 2017년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저한테 되게 영감을 줬던 사람들은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석적인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좀 세본 사람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요즘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왔던 것 같고 근데 그때 그 sideproject.co.kr 도메인을 구입을 해놨는데 다시 제가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3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서 이 도메인을 산 걸 잊고 있었다가 이제 2020년에 나오면서 이 도메인이 만료가 된다는 이메일을 받고 여기에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자. 왜냐면 2020년에 제가 회사 생활을 이제 졸업하고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고 나왔잖아요. 이걸 다시 재개를 하자. 그리고 아예 웹사이트를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되게 영감을 많이 줬던 책이 그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이었고 거기에 나오는 그 다능인이라는 개념이 이것저것 좋아하는 게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게 너무 큰 위안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다능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정보를 주고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능인 커뮤니티라고 정의를 내려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드의 멤버들? 사이더라고 하잖아요. 네. 몇 명 정도
지금 구독자는 한 6,400명 정도가 있고요.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은데요. 한쪽은 너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가 다능인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다능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다양한 답을 알아보고 싶어서 구독해주신 분들,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우리 꼬피님도 사이더이셨죠? 맞아요. 그 두 부류 중에는 어디에 속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두 번째였던 것 같고, 진짜요? 저는 늘 풀타임으로만 일을 했어서 너무 재밌고 좋은 사례지만 저와는 먼 얘기라고 그때는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 번아웃이 오고 나서 대책 없이 퇴사를 하고 난 뒤에 사이드 레터로 받아봤던 사례들이 저도 모르게 머리로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잠재적인 의식이 있었나 봐요.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지 않고 사이드 크루로 활동도 하고 좀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엄청 큰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막 헐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슬랙이나 이런 툴을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사이드는 뉴스레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도 좀 특이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랑 또 해보니까 이게 되게 우리 커뮤니티랑 맞았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계속 뉴스레터를 운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엄청난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게 1대1 느낌이 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메일함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니까 D2C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바로 누군가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 잠재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가 모아놓을 수 있게 되면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이런 정도의 감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좀 더 커뮤니티 느낌으로 펼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레터로 보낼 때는 아무래도 제가 전송을 하는 입장이 더 많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의견을 받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생겼었어요. 올해부터 멤버십을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거는 또 계기로 시작하게 됐고, 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1년 넘게는 혼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뭔가 하나에 뭘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해주셨던 말이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려는 사람들도 되게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혼자가 아니라 영역을 아예 더 펼칠 생각이 없냐. 그게 엄청 계기가 돼서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이거를 혼자서만 뭔가 독립적으로 일하고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연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혼자서 가기 어려우면 함께 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시즌2라고 하고 방학을 해놨었는데 그 방학하는 기간에 꼬피님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저희끼리 미니 워크숍처럼 포스트잇 다 붙여가지고 로드맵도 짜보고 1월부터 유료 멤버십도 론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멤버십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저희는 누구나 다 뉴스레터는 무료로 구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구독자분들 사이더가 있고, 그 안에 좀 더 인볼브 돼서 오고 싶은 분들은 저희 공식 디스코드 커뮤니티 채널을 디지털 액세스 권한이 있는 얼스, 문, 풀문, 마스 이렇게 있는데요. 한 달씩 구독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오픈 예정인 멤버십이고, 지금 현재로는 1년 구독하는 풀문 멤버십이 열려있고, 이제 마스는 조금 새롭게 시도를 해본 멤버십인데 3개월 동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고 응원하고 그 과정을 함께하는 그런 멤버십을 오픈을 했고, 그게 그 사이드 챌린지인 거죠? 3개월 정도 하는 거죠? 그동안 어떤 걸 하게 되나요? 각자의 하고 싶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함께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생기잖아요. 막 아무도 안 봐주고 피드백 받고 싶은데 디자인 A안 B안 중에 뭐가 맞아. 좋은지.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겠고, 그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사이드 챌린지를 하려면 일단 출국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챌린지를 하면서 어떤 걸 목표하고 있는지, 이 커뮤니티에 와서 어떤 걸 얻고 싶고 난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30명이 모두 그걸 작성을 하고 그 다음날 인보딩 미팅을 해요. 겟업타운에서 모여서 챌린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윤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는 스프린트 번개를 해요. 목요일 저녁에는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는 시간도 있고, 중간 공유회도 있고, 클럽이라든지 클래스 같이 좀 사이더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연을 열기도 하고, 액션 플랜을 저희가 매주 체크하면서 코멘트를 달기도 하면서 상시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외부에는 공개가 많이 안 됐는데 사실 이 안에서 되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낸 비용을 가지고 몇 번이 열리든 그냥 들어오게끔 자유이용권 느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컨셉이 있잖아요. 우주 컨셉. 그 멤버십 이름도 다 그렇게 하고. 멤버십 이름 같은 경우는 사이더라는 뜻이 별이란 뜻도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확장된 거기도 하고 또 마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막 슈퍼마스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야망을 담은 야망을 담은 거. 뉴스레터 맨 끝에 항상 쓰는 문장이 의심 대신 응원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꿈을 꾸든 그거를 일단 의심하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응원을 하고 그런 의미도 좀 담은 것 같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행성으로 볼 수도 있고 우주 정거장에서 모이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 마스 1기는 그 우주 정복 처음으로 나간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 1기가 언젠가는 배나 그런 우주선의 선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하고 있고 처음에 사이드 시작할 때는 이런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면서 맞아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에 둥둥 있었는데 괜찮은 정거장을 발견했어. 이게 와가지고 막 여기서 또 다른 어떤 공동체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막 느낌인 것 느낌이 같아요. 드는 것 같아요. 역시 표현을 잘 해주시는 우리가 만약에 우주선이면 뭐 다른 우주선 타고 요즘사 우주선에 타고 계신 거예요. 가끔 우린 교류도 하고 우리는 이 우주선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하고 뭐 이 행성에 가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고 약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정거장? 흥미로웠던 거는 개조타워 디스코드 노션도 사용하셔. 맞아요.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이게 뭐야 맞아. 이럴 것 처음 같아요. 써보시는 분 진짜 많아요. 네, 접근성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런 툴들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접근성 위에 카톡을 할까 슬랙을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서비스나 뭐 마케팅이든 모든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멤버들은 이제 이 챌린지를 참여하면서 새로운 툴까지 익힐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온보딩 미팅 때 이런 툴에 대한 사용법도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모이고 할 때도 느낌이 좀 다른가요? 궤도타운은 진짜 달라요. 저희가 우주 컨셉이 있잖아요. 그 궤도타운 지도가 저희가 우주선 안에서 모이거든요. 근데 그 우주선이 엄청 커요. 그래서 처음 모이는 장소가 있고 회고할 때는 캠프파이어도 모닥불 소리도 나요. 공개를 할 때는 그 우주선 안에 방이 있거든요. 각자 그 방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얼굴 보면서 이게 일단 귀여우니까 다들 따로 일을 하고 있어도 온라인에서는 모여서 하는 거예요. 내 캐릭터도 내가 설정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야지 우리 둘이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야 전체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도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는 게 일단 귀엽고 신기하고 막 재밌고 그냥 저희가 만약에 줌으로 했으면 이런 느낌까지는 좀 안 났을 것 같은데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세계관? 그런 스토리랑 우리가 쓰고 있는 툴들이랑 그래서 겟더타운은 우리의 우주선 같은 느낌이고 디스코드는 실시간으로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면 노션은 아카이빙이랑 그리고 진행 상황 체크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힙하고 핫한 툴만 다 사용한다. 디스코드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 디스코드가 처음에 게이머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커뮤니티 채널이다 보니까 뭔가 그 색깔도 좀 다른 것 같고 그 꽃핀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약간 ኳ한 슬랙이라고 그 약간 슬랙은 그 생산성과 일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맞아. 디스코드는 뭔가 재밌고 오피셜한 느낌. 맞아. 슬랙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차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한 게 선택적 교류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지금 연결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푸시 오면 너무 싫잖아요. 철저히 관심사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 목소리로 막 네, 그것도 맞아요. 같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클럽하우스 겸 줌 플러스 뭐 슬랙 플러스 다 합쳐져 있는 뭐 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NFT 배우면서 하게 된 거고 요새 DAO라고 하잖아요. 웹 3.0 NFT 이런 조직 커뮤니티들이 다 디스코드에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서 일단 빌드업을 해보자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커뮤니티가 요즘에 되게 많이 생기곤 있지만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잘 되려면 그 운영자가 이런 판을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멤버들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유대감도 생기고 더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참여자가 아니라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되게 명확하게 했어요. 설문조사도 하나의 장치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뭘 할 수 있고 어떤 걸 기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적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티켓을 오픈해드렸고 조인을 한 이후에도 출국 신청서에 저희한테 바라는 점이랑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일부러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또 운영할 때는 사실 기여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참여했을 때 오는 재미라든지 아니면 실용적인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체류 시간도 길고 자기도 나누고 코멘트를 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재밌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저희도 꾸준히 쉐어하고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스프린트라든지 실용적인 클래스를 열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효과가 되게 즉각적이고 늘 반 이상 다 참여하시고 첫 운영이다 보니까 저희 둘이 많이 인볼브를 해서 진행했는데 이제 점점 기여하고 싶은 멤버가 많다 보니까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가 기획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각자 궁금한 사람들을 디스코드 내에서 인터뷰를 하고 저희는 그걸 가공만 해서 홈페이지와 뉴스레터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사이드 프로젝트 사례가 소개가 되는 거고 샤라웃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동기부여도 많이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고 뭔가 다 동떨어지는 섬 같은 감정을 많이 느끼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그런 외로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그중 하나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 자체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더들이 서로를 응원하면서 소속감을 만든 사람들인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피드백이나 반응들이 혹시 있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작은 성취를 했을 때 이게 되게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서 제일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고민해보게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응원해주는 사람들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더라고요. 응원이랑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뭐 예를 들면은 독립출판물 쪽에서 작업을 한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있는데 이분의 사이드 프로젝트는 자기 작업실 공간 안에 한쪽을 갤러리로 만드는 게 이분의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그분도 응원이랑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이 멤버들 중에서도 독립출판물을 처음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갤러리의 첫 이벤트로 같은 조에 있는 5명을 초청을 해서 각자 독립출판물을 가져오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경험도 나눠주고 그런 거 볼 때 저희도 재밌어요. 요즘에 온라인 기반의 어떤 커뮤니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는 그 결속력이나 소속감은 좀 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프라인에서도 각 멤버들이 무슨 모임을 여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열었는데 뭐 오실 분, 공간을 만들었는데 오실 분. 최근에 어떤 분은 전시를 작게 여셨는데 사이더분들끼리 약속을 맞춰서 손에 막 방문하시고 하더라고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교류했는지 어떤 매개가 같이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온라인에서 만났으면 그 프로그램 끝나면 끝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약간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어떤 유대감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프라인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게 아까 혜민님이 여쭤보신 그 뉴스레터의 장점이랑도 이어지는 것 같은 게 이분들이 1년 동안 이제 독자로서 다능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공통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례나 레퍼런스나 정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긴밀한 커뮤니티로 넘어왔을 때 친해지는 속도라든지 교류하는 방법에 대한 매너 이런 것들이 다 잡혀있는 느낌이라 기존 1년 동안 했던 사이드 활동이 지금 시즌2 활동에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냥 갑자기 그냥 시작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있으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어딘가 연결되는 느낌으로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여도. 사이드 커뮤니티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있는 어떤 모습
이런 게 어떤 건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강점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인 것 같거든요. 이 마음을 저는 사이더들이 다 알아봐 준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랑 우리가 보여준 진정성? 진심 같은 거를 알고 있었고 여기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1년 전에도 도쿄 알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게 규모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에서 성장하고 싶다? 저희도 그런 걸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저희는 100명이잖아요. 마스 멤버들은 40명? 물론 무료로 하는 구독자들까지 하면 뭐 한 6,500명이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규모로 푸는 그런 회사들이랑은 우리가 경쟁은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리소스도 훨씬 적고 근데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우리 마음? 이 진정성인데 그거를 되게 감사하게 알아봐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인볼브 시키고 더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키워가는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감동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도전장을 사이드와 요즘사가 나눈 오늘 인터뷰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까 혜민이 얘기해준 그 세계관 스토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우주에 이제 둥둥 혼자 떠 있다가 우린 저기 뭐지?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어. 앞으로 하나 만들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요즘사 우주선이 잠깐 교신한 날 정박했습니다. 네.